늘 정해져 있던 초강대국. 미국, 러시아, 중국. 매년 이 이름들은 같았고 그 틈에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뉴스가 그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한국이 달의 한계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위를 달리고 깊은 구덩이로 스스로 들어가는 정체불명의 로봇. 이 로봇의 목표는 단 하나.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달의 심연. 300도의 온도차, 100m 낙하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버티는 압도적인 내구성.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한국의 우주 야망 그 자체입니다. 이 로봇의 뿌리는 대한민국의 끝없는 도전에 있습니다. 하늘을 울리는 누리호, 궤도를 달리는 아리랑호, 이제 남은 건 달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우주 개발의 모든 단계가 단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가능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상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진짜 이유가 지금 공개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브뤼셀 외곽의 낡은 연구소 건물, 이곳은 유럽 우주정책연구소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마르셀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68살, 그가 이 복도를 걸은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짙은 회색이었고 12월 중순의 벨기에는 언제나처럼 차가웠습니다. 마르셀은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 국가별 우주기술 비교 분석.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지난 15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표지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매번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들이 천천히 스크롤됐습니다. 발사체 성공률, 위성 운용 현황, 우주정거장 참여 국가. 숫자들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올해도 별다를 게 없겠지. 마르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관성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작업, 매년 비슷한 결론. 우주기술의 지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건 그가 20년간 배운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 작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식 발표. 마르셀은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국. 그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발사체 개발 중이라는 소식. 그때도 그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발 중인 나라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알림은 계속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손가락을 멈추고 링크를 눌렀습니다.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다수의 위성 목표 궤도 정상 분리. 마르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요. 그는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사체 비행 시퀀스, 단 분리 정확도, 위성 분리 성공률.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무심함이 주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체 개발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외부 기술 도입 없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발사 가능한 시스템. 마르셀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면 반드시 손으로 메모를 남기는 것. 그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자체 개발, 반복 성공. 단어들이 하나씩 적혔습니다. 커피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르셀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련 자료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영상, 기술 사양서, 공식 발표문.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빨라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발사대에서 솟아오르는 로켓, 하늘을 가르는 궤적, 단이 분리되는 순간. 마르셀은 영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270초 후 1단 분리, 360초 후 2단 분리, 위성 분리까지의 전 과정.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야. 마르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주기술에서 한 번의 성공은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건 재현성이었습니다.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기술의 진짜 척도였습니다. 마르셀은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이전 발사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성공. 패턴이 보였습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보완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 그건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마르셀의 손이 턱으로 갔습니다. 오랜 생각에 잠기는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의 사무실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책상 위의 보고서 파일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매년 같은 이름들만 적혀있던 그 파일들. 올해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르셀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 없는 빈 페이지.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 현황 분석. 제목이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20년간 작성해온 보고서 중에서 이런 제목은 처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 놓였습니다. 첫 문장이 적혔습니다. 2025년 12월, 한국은 자체 개발 발사체의 연속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마르셀은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록할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성공 소식이 아니라 기술적 전환점을 의미하는 사건. 그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뤼셀의 낡은 연구소, 창밖의 어두운 하늘, 식어버린 커피.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의 표정에서 무관심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주의 깊은 관찰자의 눈빛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기술의 지도가 바뀌는 건 드문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요. 마르셀의 사무실에는 이제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각각의 화면마다 다른 자료들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식 보도자료, 기술 사양서, 발사 영상 분석 자료. 그는 이틀 동안 이 자료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커피잔은 이제 3개가 쌓여 있었고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피곤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발표. 마르셀은 즉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아리랑 위성 발사 성공. 목표 궤도 진입 완료. 첫 교신 성공.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또 마르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리호에 이어 이번엔 위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발사체만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리고 교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그는 본문을 빠르게 읽어내려갔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탑재, 전천 후 관측 가능, 해상도 사양 공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독자 기술로 제작된 관측 위성이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발사체와 위성. 두 가지가 모두 갖춰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우주로 물건을 보낼 수 있고 그 물건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체계가 있어. 마르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주기술은 한 가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발사체, 위성, 지상 관제, 통신 시스템.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 전체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마르셀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추가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위성의 이전 시리즈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진적인 발전이 보였습니다. 해상도가 개선되고 관측 능력이 향상되고 자체 기술 비율이 높아지는 과정. 그건 축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올린 결과. 마르셀은 노트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발사체 플러스 위성. 독자 시스템 구축. 점진적 발전 패턴. 단어들이 하나씩 적혔습니다. 그의 펜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됐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 정확한 위치 제어,
안테나 전개 과정. 마르셀은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세부 사항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교신이 성공했다는 건 마르셀은 말을 멈췄습니다. 교신 성공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위성의 전력 시스템, 통신 장비, 자세 제어, 지상국과의 연결. 이 모든 게 정확히 작동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과정이었죠. 마르셀은 관련 기술 문서를 열었습니다. 위성 제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세 제어 알고리즘, 궤도 유지 기술, 데이터 송수신 프로토콜.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마르셀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런 문서들을 읽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으면서 마르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단순히 작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야. 그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실험 단계라면 성공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초기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는 공식 발표. 지속적인 관측 임무 수행 계획. 이건 실제 운용을 목표로 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보고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작성한 신흥 우주국가 분석 보고서. 먼지가 약간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한국 관련 내용을 찾았습니다. 당시 그가 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발사체 개발 단계에 있으며 향후 5년 내 자체 발사 능력 확보가 예상된다. 마르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이라는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발사체뿐만 아니라 위성까지 함께요. 내가 놓친 거야. 마르셀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척 속도를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도 전문가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수정평가, 한국 우주기술체계 분석. 제목이 입력됐습니다. 첫 문장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발사체와 위성을 모두 독자 운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마르셀은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신중한 인정이었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브뤼셀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의 사무실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계속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이 깊어지고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르셀의 보고서 작성은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국의 우주기술에 대한 모든 공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발사체 성능, 위성 사양, 지상 관제 시스템.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읽을수록 뭔가 빠진 조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사체와 위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마르셀은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 방송사 웹사이트였습니다. SBS 뉴스 섹션에 특집 리포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달 탐사를 준비하는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되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주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현무암지대, 거친 바위들, 그리고 동굴 입구.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은 제주도의 용암동굴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이곳에서 특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내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곳에 작은 로버가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로버의 형태가 특이했습니다. 바퀴가 일반적인 로버들과 달랐습니다. 접혀 있다가 펼쳐지는 구조였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연구원이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로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천천히 전개됐습니다. 작은 판들이 펼쳐지면서 바퀴의 지름이 커졌습니다. 마치 종이접기처럼 정교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건. 마르셀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퀴가 계속 변형됐습니다. 지형에 따라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좁은 틈을 지날 때는 작아지고 험한 바위를 넘을 때는 커졌습니다. 움직임은 부드러웠고 정확했습니다. 내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이 바퀴는 오리가미 구조를 응용했습니다. 다빈치가 설계한 다리의 원리를 적용해 외부 동력 없이도 스스로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르셀은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바퀴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개의 판이 연결되어 있었고 각 판은 특정 각도로 접혀 있었습니다. 압력이 가해지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구조였습니다. 기계적 지능이군. 마르셀은 중얼거렸습니다. 복잡한 전자장치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 달 환경처럼 극한 조건에서는 단순한 구조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고장날 부품이 적으니까요. 그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로버가 동굴의 경사면을 올라갔습니다. 각도가 꽤 가팔랐습니다. 하지만 로버는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지형에 맞춰 변형되면서 접지력을 유지했습니다. 연구원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달 표면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평평한 곳도 있지만 구덩이도 있고 바위도 많습니다. 우리 로버는 어떤 지형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마르셀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적응형 바퀴 시스템, 기계적 변형 구조, 극한 환경 대응 설계. 단어들이 빠르게 적혔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내구성 테스트 장면이었습니다. 로버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충격이 있었지만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내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달 중력 기준 100m 낙하 조건에서도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르셀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m. 지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높이지만 달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로버가 아니야. 마르셀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 로버는 달 표면 주행용이 아니었습니다. 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 달 표면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수직으로 깊게 파인 구멍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달에는 수직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덩이들이 용암동굴로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은 이 동굴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셀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달의 용암동굴. 그건 단순한 탐사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달 기지 건설의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온도 변화가 적고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실험했구나.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제주의 용암동굴은 달 환경과 유사했습니다. 거친 현무암, 불규칙한 지형, 좁은 통로. 한국 연구진은 실제 환경에서 로버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마르셀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로버의 크기, 센서 배치, 통신 안테나. 모든 게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생이 끝났을 때 마르셀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달 표면을 도는 게 아니라 달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달 표면 착륙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마르셀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의 달 탐사 전략, 표면이 아닌 내부로.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달의 수직 구덩이와 용암동굴 탐사를 준비하고 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분석이 구체화됐습니다. 발사체로 달까지 가고 위성으로 구덩이 위치를 확인하고 로버로 동굴을 탐사한다. 세 가지 기술이 하나의 목표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어. 마르셀은 감탄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의 성과였지만 전체를 보면 체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단계별로 쌓아올린 기술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의 관심은 온통 화면 속 작은 로버에게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보여준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마르셀은 책상 앞에 앉아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누리호 발사 데이터, 아리랑 위성 사양서, 제주 로버 실험 영상 캡처. 3개의 파일이 화면에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발사체, 위성, 로버. 세 가지 기술. 각각 다른 영역처럼 보였지만 분명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연결고리가 뭘까? 마르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누리호 파일을 열었습니다. 발사체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우주로 물체를 보내는 수단. 달까지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반복된 성공으로요. 마르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아리랑 위성 파일이었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를 탑재한 관측 위성. 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사양. 그는 사양서를 읽으며 손가락으로 중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해상도, 관측 범위, 데이터 전송 속도. 관측. 마르셀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위성의 역할은 보는 것입니다. 달 표면을 관찰하고 지형을 파악하고 목표 지점을 찾는 것. 특히 수직 구덩이 같은 특수 지형을 찾으려면 정밀한 관측이 필수였습니다. 마르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연결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주 로버 실험 자료였습니다. 적응형 바퀴, 내구성 설계, 극한 환경 대응. 로버의 목적은 직접 가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으로 찾은 장소에 실제로 들어가서 탐사하는 것. 마르셀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발사체로 달까지 간다. 위성으로 목표 지점을 찾는다. 로버로 그곳을 탐사한다. 순서야. 마르셀은 멈춰섰습니다. 이건 단계별 계획이었습니다. 각 기술이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접근, 관측, 탐사. 달 탐사의 완전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살표로 세 가지 기술을 연결했습니다. 누리호에서 아리랑 위성으로, 아리랑 위성에서 로버로. 흐름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이구나. 마르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개별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각 부분이 다음 단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다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누리호 첫 발사 시도,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안정화. 그 다음 아리랑 위성 발사와 교신 성공. 그리고 제주에서 진행된 로버 실험. 모든 게 계획된 순서였습니다. 단계적 접근이야. 마르셀은 감탄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확실하게 완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체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문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문서를 열고 목차를 훑었습니다. 발사체 고도화, 위성기술 자립화, 달 탐사 준비. 각 항목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 공개되어 있었네. 마르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보는 처음부터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계획을 실행했고 하나씩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마르셀은 계획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목표 시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30년대 초반까지 달 탐사 임무 수행. 구체적인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위한 준비는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맑아졌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마르셀은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은 분절되어 있지 않다. 발사체, 위성, 탐사 장비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있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분석이 구체화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략적 구축이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마르셀은 잠시 멈추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전략적이었습니다. 개별 성과를 축적해서 최종 목표로 수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발사 능력, 관측 능력, 탐사 능력.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우주 탐사가 가능하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마르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역량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주 강국의 조건이 뭘까요? 큰 예산? 오랜 역사? 아니었습니다. 진짜 조건은 체계였습니다. 필요한 기술들을 갖추고 그것들을 하나의 목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시할 수 없어. 마르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년간 작성해온 보고서들에서 한국은 항상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전략적 명확성을 갖춘 상태로요. 마르셀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의 통합적 접근과 그 의미. 적절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뤼셀의 저녁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의 사무실만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르셀의 보고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발사체, 위성 로버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파악했고 한국의 전략적 접근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충분했지만 깊이가 더 필요했습니다. 마르셀은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달 탐사라는 목표. 그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는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달 용암 동굴의 전략적 가치.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연구 논문들이 보였습니다. 마르셀은 첫 번째 논문을 열었습니다. NASA 연구진이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달 용암 동굴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달 표면의 온도는 극단적입니다. 낮에는 섭씨 12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17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장비를 보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암 동굴 내부는 달랐습니다. 온도 변화가 훨씬 적었습니다. 연중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이구나. 마르셀은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섹션을 읽었습니다. 방사선 보호.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방사선이 직접 표면에 도달합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암 동굴의 두꺼운 암석층은 자연적인 차폐막이 됩니다. 방사선을 차단해주는 것입니다. 마르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사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장기 체류를 위한 기지 후보지였습니다. 그는 다른 논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유럽 우주국 자료였습니다. 달 기지 건설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으며 마르셀은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달 기지는 단순한 과학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우주 탐사의 전초기지였습니다. 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게 지구에서 직접 가는 것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중력이 약해서 연료가 덜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달을 노리는 거야. 마르셀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모든 우주 강국들이 달 기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 선점이었습니다. 마르셀은 한국의 로버 실험 영상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관점으로 봤습니다. 수직 구덩이 진입 능력, 극한 온도 대응, 장시간 작동 설계. 이 모든 게 단순한 탐사용이 아니었습니다. 기지 건설 사전 조사용이었습니다. 한국도 그 경쟁에 뛰어든 거야. 마르셀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탐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모든 게 달 용암 동굴 탐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르셀은 KBS 뉴스 아카이브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찾고 싶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기자회견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2030년대 초반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착륙이 아니라 과학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임무를 계획 중입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마르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달의 극지역과 영구 음영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 얼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마르셀은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극지역, 영구 음영 지역, 수직 구덩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얼음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산소를 만들 수 있고 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을 노리는 거구나. 마르셀은 감탄했습니다. 물은 달 기지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물을 운반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르셀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자 기술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미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확보했고 현재 통합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독자 기술. 그 단어가 마르셀의 귀에 강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혼자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점도 있었습니다. 기술 종속이 없고 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이나 미국과 협력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국제 협력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자 능력을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마르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협력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한국은 그걸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르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능력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달 탐사는 단순한 과학 임무가 아니다. 미래 우주 경쟁에서의 위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문장이 적혔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달 용암 동굴은 장기 체류 기지의 이상적인 후보지다. 안정적인 온도, 방사선 차폐, 물 자원 접근성. 한국은 이 지역 탐사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했다. 분석이 깊어졌습니다. 마르셀은 계속 썼습니다. 독자 기술 확보 전략은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기술 종속 없이 자율적인 우주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은 깊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의 머릿속은 분주했습니다. 우주 경쟁의 새로운 국면이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해. 마르셀은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익숙했던 우주 강국의 구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그 목록에 한국이 추가될 차례였습니다. 기술적 능력도 갖췄고 명확한 전략도 있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마르셀은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달 탐사 전략과 우주 경쟁의 새로운 지형. 정확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럽 우주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마르셀은 보고서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증만 남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우주기술 체계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사체, 위성, 로버. 세 가지가 하나의 목표로 수렴하는 구조. 달 용암 동굴 탐사라는 명확한 전략.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마르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웹사이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메뉴를 하나씩 클릭하며 살펴봤습니다. 발사체 개발 현황, 위성 사업, 국제 협력. 익숙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섹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연구 개발.
마르셀은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메탄 엔진 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누리호는 케로신 연료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액체 메탄을 연료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마르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메탄 엔진. 그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왜 메탄일까? 마르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메탄 엔진의 장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케로신보다 깨끗하게 연소됩니다. 엔진의 그 흐름이 덜 쌓여서 재사용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메탄 연료와 우주 탐사.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NASA의 화성 탐사 계획 문서가 보였습니다. 그는 문서를 열고 빠르게 읽었습니다. 화성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반응시키면 메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현지 자원 활용이구나. 마르셀은 깨달았습니다. 메탄 엔진은 단순히 지구에서 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화성이나 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달의 극지역에 물 얼음이 있다면 수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메탄 엔진 개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초기 연구 단계, 시험 엔진 제작, 연소 시험 계획.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계가 다른 전략이야.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달 탐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달 기지를 세우고 그곳을 거점으로 더 먼 곳으로 가는 것. 화성까지 포함된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발사체, 위성, 로버. 그 뒤에 메탄 엔진이라는 퍼즐 조각이 더 있었습니다. 네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를 위한 기술과 미래를 위한 기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섰습니다. 브뤼셀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유럽연합본부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마르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가 늦은 건가?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럽도 우주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된 전략이 있었을까요? 각국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협력은 느렸고 결정은 복잡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하나의 목표, 명확한 단계, 일관된 실행. 작은 나라였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새로운 섹션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메탄 엔진 개발이 의미하는 것을요.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전략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한다. 누리호로 당면 목표를 달성하면서 메탄 엔진으로 장기 전망을 확보한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는 단계적 발전 전략의 연장선이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되고 최종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 체계를 구축한다. 마르셀은 잠시 멈췄습니다.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 그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일회성 탐사가 아니라 계속 갈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진짜 우주 강국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은 우주 경쟁의 게임 체인저다. 지구에서 모든 걸 가져가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한국은 이 전환점을 일찍 파악했다. 분석이 완성됐습니다. 마르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감탄과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감탄은 한국의 전략적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요. 마르셀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의 우주기술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발사체로 접근하고 위성으로 관측하고 로버로 탐사하고 메탄 엔진으로 지속한다. 완벽한 체계였습니다.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전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준비한 거야. 마르셀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요란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성과가 나올 때마다 담담하게 공개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선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결과만 보여줬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마르셀은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최종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통합 우주 전략 현재에서 미래까지 완성됐습니다. 일주일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유럽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걱정됐습니다.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무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마르셀은 작게 말했습니다. 우주 경쟁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완성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발사체부터 메탄 엔진까지 한국의 전략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완벽했지만 본질적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마르셀은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회사들이 주도하죠. 중국은 국가 주도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빠르게 진행합니다. 유럽은 회원국들의 연합 방식입니다. 각국이 분담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죠. 그렇다면 한국은요? 마르셀은 한국의 우주산업 구조를 검색했습니다.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진엑스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했습니다. 컨소시엄 방식이구나. 마르셀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이 설계하고 기업들이 제작하는 구조였습니다. 각자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엔진은 이 회사, 동체는 저 회사. 분업이 체계적이었습니다. 마르셀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누리호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가 보였습니다. 그는 문서를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핵심 부품을 담당했습니다. 마르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술 분산이야. 그는 감탄했습니다. 한두 개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기술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문제 생겨도 전체가 멈추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술 축적이었습니다. 참여한 기업들은 모두 경험을 쌓았습니다. 노하우가 산업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더 쉬워질 것입니다. 마르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구나.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것입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갖추는 구조. 세 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한국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찾아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는 정책 문서를 열었습니다. 단계적 기술 자립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해외 기술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점차 국산화율을 높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전 자립을 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거야. 마르셀은 이해했습니다. 빨리 결과를 내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기술을 익혔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마르셀은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특징. 제목을 입력하고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방식은 독특하다. 정부 주도이지만 민간이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빠른 성과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마르셀의 손가락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는 선언보다 축적, 속도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전략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견고하다. 요란하지 않지만 착실하다. 그는 잠시 멈추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조용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 없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담담하게 발표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신뢰를 줬습니다. 마르셀은 계속 썼습니다.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는 기술 독점을 방지한다. 위험을 분산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분석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한국 모델의 강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마르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았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전략은 인내의 산물이다. 10년 넘게 준비했고 실패를 거쳐 성공했고 지금도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키보드를 치는 손이 멈췄습니다. 마르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처음 누리호 소식을 봤을 때만 해도 단순한 성공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놀라움이 컸습니다. 발사체 뒤에 위성이 있었고 위성 뒤에 로버가 있었고 로버 뒤에 메탄 엔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뒤에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체계적이야. 마르셀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주 개발을 단순한 프로젝트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 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통합적 접근이었습니다. 마르셀은 보고서를 저장하고 프린트했습니다. 85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오타는 없는지, 데이터는 정확한지, 논리는 탄탄한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마르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의 20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주 강국의 지도가 바뀌는 순간을 기록한 문서였으니까요. 그는 보고서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제목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합 우주 전략, 조용한 준비의 완성. 최종 제목이었습니다. 처음 구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조용한 준비. 요란하지 않지만 확실한 진전. 마르셀은 보고서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연구소 이사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할 것입니다. 유럽 우주정책 결정자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놀라울까요? 우려할까요? 아니면 무관심할까요? 마르셀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르셀에게는 새로운 인식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경쟁의 중심으로 들어온 나라였습니다. 기술도 있고 전략도 있고 실행력도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세계가 알아야 해. 마르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마르셀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15명의 참석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우주정책연구소 이사진과 각국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85페이지짜리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마르셀 연구위원회 특별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 현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마르셀은 일어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누리호 발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르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발사체 성능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연속 성공률, 페이로드 용량, 궤도 정확도.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아리랑 위성이었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사양, 관측 능력, 독자 제작 비율. 마르셀은 각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위성이 아닙니다. 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마르셀은 제주 로버 실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적응형 바퀴가 지형에 맞춰 변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달 용암 동굴 탐사를 목표로 합니다. 마르셀이 설명했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였습니다. 달 착륙도 하지 않은 나라가 동굴 탐사를 준비한다는 게 현실적입니까? 질문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단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발사 능력을 먼저 확보하고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탐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발사체, 위성, 로버가 화살표로 연결된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세 가지 기술이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모델의 특징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화면을 봤습니다. 마르셀은 메탄 엔진 개발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메탄 연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지 자원 활용을 염두에 둔 선택입니다.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대 초반 달 착륙을 목표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 속도를 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일정입니다.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확인했습니까? 마르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적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높습니다.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가 비용을 분산시킵니다. 마르셀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달 착륙을 향한 핵심 기술들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착륙하지는 않았지만 우주 강국의 기술적 조건은 상당 부분 충족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은 우주를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우주 기술을 다루는 나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협력 가능성은 있는지, 유럽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기술 수준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마르셀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2시간 동안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책 자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마르셀 위원, 훌륭한 작업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마르셀은 자리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진실을 전달했습니다. 마르셀은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통합 우주 전략, 조용한 준비의 완성.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우주 경쟁의 지도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고 기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세상에 알렸습니다. 마르셀은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8살, 아직 은퇴하기엔 이릅니다. 앞으로도 우주 정책을 연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고정된 지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지도로요. 마르셀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지난 15년간의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새 보고서를 맨 위에 놓았습니다. 가장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서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에 브뤼셀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발견한 사람의 만족감이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기자의 보람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연구 주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주는 넓었고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르셀은 여전히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화면에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우주 개발 소식이 보였습니다. 마르셀은 하나씩 클릭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을 위한 여정이 또 시작됐습니다.